마푸체군이 함성을 질러준 덕분에 기습을 꿈에도 모르고 있던 스페인군들은 바로 전투태세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멘도사는 즉시 팀을 나누어 일부의 보병들이 요새의 위쪽에 위치한 포병 중대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포병의 화력이 막강하자 마푸체의 1개 분대가 협곡으로 피신했고, 이에 스페인 기병 2개 중대와 보병 1개 중대가 그들에게 돌격했습니다. 하지만 협소한 지형에서 말이 활약하기 어려웠고, 마푸체는 창으로 앞을 방어하며 투척병과 공수들이 그들에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기수가 아닌 말의 머리를 공격하여 말에게 공포심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마푸체 분대는 포병의 사격에 혼비백산하여 진영이 나누어지자 그 틈을 스페인 기병이 파고들었습니다. 나머지 1개의 분대가 언덕에서 돌격했을 때 이미 상황은 마푸체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마푸체는 패배를 직감하고 후퇴를 결정하였습니다. 밀라라푸의 전투에서 스페인군은 사망자는 없고 수많은 병사와 말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마푸체는 정확한 사상자가 얼마인지 기록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만 수백의 포로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전쟁에서 마푸체가 아직 기병이 없었기 때문에 기동성 면에서 불리했던 것이 패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페인군에게 붙잡힌 갈바리노의 최후에 대해선 그가 나무에 매달려 교수형을 당했다는 설과 군관들에게 물어뜯겨 죽도록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갈바리노와 마찬가지로 많은 포로들이 보복과 사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카우폴리타는 밀라라푸의 전투가 끝난 뒤 3분대를 담당했던 투르크 피춘이 너무 늦게 합류한 것에 대해 비난하자 투르크 피춘은 자신들의 동료들을 데리고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승리로 기세등등해진 스페인군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 카네테와 오소르노라는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었습니다. 1558년 1월 20일 마푸체는 다시금 15,000명의 병사로 새로 건설된 카네테 요새를 포위하였습니다. 카네테에 보급 문제가 생길 위기에 처하자 요새의 안드레 실로라는 야나코나가 스페인군에게 자신이 마푸체를 유인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탈영병인 것처럼 위장해 마푸체에게 접근했고 스페인군이 약점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라고 정보를 주었습니다. 카우폴리타는 그를 믿었고 요새의 내부 첩자들을 보내 낮잠 시간에 문을 열 것을 약속했습니다. 2월 5일 마푸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스페인군은 정말 낮잠을 자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군대가 거의 다 요새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숨어있던 스페인군이 나타나 일제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스페인군은 자는 척을 하며 그들을 속였던 것이었고 결국 마푸체는 무질서하게 후퇴하였습니다. 다행히 카네테에 스페인 기병이 없었기 때문에 마푸체는 작은 손실만 입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전투에서 토키 카우폴리탄이 붙잡혔습니다. 카우폴리탄은 재건된 투카펠 요새에 끌려왔고 시체 관통형을 당했습니다. 카우폴리탄은 비록 전사로서는 용맹했지만 라우터처럼 전술적 천재성과 교활한 계략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토키가 시체 관통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푸체는 더욱 격렬해졌고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바로 게릴라전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스페인군은 게릴라군에 의해 매일같이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카우폴리칸이 죽은 후 투르크 피춘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콘셉시온을 공격하였지만 후안 갈리아노가 이끄는 군대에 패배하고 투르크 피춘이 사망하자 살아남은 그의 군대는 카우폴리칸의 아들 레무카긴을 토키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는 8,000명의 전사를 이끌고 스페인에게 노획한 화승총으로 무장한 마푸체 최초의 화승총 부대를 만들었고 퀴아포의 언덕에 안데스 원주민들의 전통 요새인 푸카라를 세웠습니다. 푸카라는 언덕을 끼고 있는 요새로 능선을 따라 벽들이 전혀 일정하지 않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한 군데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한 겹의 1차 방어선을 무너뜨린 개념과 같은 유럽의 요새와 달리 한 군데를 점령하더라도
근처의 모든 방어선의 공격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1558년 12월 퀴아포로 진출한 멘도사에게 마푸체군은 매일 도발과 위협을 일삼았습니다. 멘도사는 이에 매우 열받았지만 요새의 견고한 구조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12월 13일 멘도사는 300명의 스페인 병사와 수많은 야나코나를 두 분간대로 나누어 포병의 지원과 함께 전후방으로 돌격하는 작전을 지시하였습니다. 2명의 스페인군과 다수의 야나코나가 사망하고 엄청난 부상자가 발생한 끝에 스페인군은 겨우 이 요새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푸체는 터키 레무카겐을 포함한 300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승리 후 멘도사는 이 요새의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고는 플랑드르나 이탈리아에서도 나는 이것보다 더 좋은 요새를 본 적이 없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스페인군은 포로 100명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멘도사의 칠레 정복전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전임자들에 비해 압도적인 병력과 자원을 운용하긴 하였지만 그는 칠레 정복전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멘도사는 자신의 연속적인 승리로 마푸체가 완전히 진압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푸체는 전쟁을 통해 화승총의 활용에 대한 방법이 그들에게 이식되기 시작했고 스페인의 잔악적인 태도는 오히려 마푸체가 결상전을 벌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푸카라의 맛을 본 마푸체는 이후 무작정 야전을 펼치는 것이 아닌 푸카라를 통한 유리한 환경에서 싸우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했습니다. 1561년 스페인 국왕 필리페 2세가 칠레 왕실 총독으로 프란시스코 비아그라를 다시 임명하고 비아그라는 다시 마푸체에 대한 공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마푸체는 방어태세에 들어갔고 여기저기에 푸카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군은 푸카라를 함락시켰지만 함락당하면 마푸체는 즉시 도망갔기에 이는 스페인에게 굉장히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1562년 롱코 페트골레는 링코야 계곡에 푸카라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요새는 낮은 1차 방어벽과 높은 2차 방어벽으로 겹겹이 둘렀고 2차 방어벽은 사방을 모두 공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들은 카네테 근처에서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며 스페인군을 약올렸고 이에 열받은 프란시스코 비아그라의 아들 페드로 비아그라는 요새를 정찰한 뒤 요새가 기병 공격에 취약하며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정보를 파악하였고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1563년 1월 16일 스페인군은 250명의 기병을 동원했고 대포를 발사해 요새를 공격하고 기병들이 요새로 돌진했습니다. 기병대가 낮은 1차 방어벽을 뛰어넘어 공격을 시도하자 그 순간 바닥이 꺼지면서 페드로 발디비아를 포함한 43명의 스페인 기병이 구덩이로 떨어졌고 구덩이에 꽂혀있던 창이 그들과 말을 관통하였습니다. 페트골레는 스페인군이 푸카라를 만들면 반드시 공격할 것을 알고 일부러 1차 방어선 안쪽에 구덩이를 파고 창을 꽂아 함정을 만든 뒤 가지로 덮어 위장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병력들이 구덩이에 빠진 이들을 구출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이들은 마푸체의 화살과 창 공격에 전멸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프란시스코 비아그라는 상황이 급박함을 느끼고 카네테에서 철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1563년 7월 22일 프란시스코 비아그라는 자신의 아들과 이름이 같은 사촌 페드로 비아그라에게 임시 총독직을 맡기고 병사하였습니다. 마푸체는 승리의 기세를 몰아 콘셉시온을 포위하기 위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롱코 로블은 3,000명의 마푸체군을 이끌고 프란시스코 데 바카의 군대를 격파하고 콘셉시온으로 향하고 있었고 롱코 밀라렐모는 후안 주리타가 이끄는 스페인군을 격파하였습니다. 마푸체는 콘셉시온으로 가기 전에 스페인에 주둔지 앙고를 공격하기로 결정하였고 레무카긴 이후에 터키로 선출된 일랑골리엔의 지시로 앙골 근처에 푸카라를 여러 개 건설하였습니다. 마푸체의 기세가 올라 전사들이 속속 합류하는 것을 정찰한 스페인군은 여러 푸카라에 병력이 나뉜 것을 이용하여 병력이 더 모이기 전에 공격을 결정하였습니다. 로렌조 메르카도는 스페인군 60명과 야나코나 500명을 이끌고
앞쪽의 푸카라를 우회하여 뒤쪽의 푸카라에 공세를 벌였습니다. 마푸체가 불리함을 깨닫고 후퇴하자 그들은 강으로 마푸체군을 몰아넣었고 결국 퇴강로가 막힌 마푸체군은 병력 4,000명 중 1,500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토키 일랑골리엔도 사망하였고 결국 마푸체군은 상황이 다시 불리해졌음을 깨닫고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밀라렐모와 로블이 마푸체의 병력을 다시 결집해 스페인군 진영을 포위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서로 치열하게 승패를 주고받던 양측에서 결국 장기전으로 가면 숫자와 자원이 열세인 스페인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스페인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마푸체에게 평화협정을 제의했지만 애초에 그걸 받아주면 그건 마푸체가 아니겠죠? 절대 협상은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스페인은 꾀를 내어 톨밀란 마을의 근처에서 매복하였다가 롱코, 로브를 생포하였고 로브를 돌려주는 대가로 평화 협상을 요구하여 겨우 평화를 얻어냈습니다. 한편 최강을 자랑하는 스페인군이 한낱 원주민을 이기지 못해 질질 끌리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콘셉시온에 새로운 왕립 신문원을 설치하였고 칠레 총독의 업무에 간섭하게 하였습니다. 1567년 12월 23일 페루 임시 총독을 거쳐 칠레 왕립 신문원에 오이도르로 부임한 브라보 사라비아는 군사적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그는 앙골 전투의 영웅이었던 메르카도를 해임해버렸고 총사령관 자리에 루이스 감보아를 앉혔는데 그는 이때까지 이것이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일 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1568년 마푸체는 심심해졌는지 다시 스페인 진영으로 슬금슬금 올라와 토키 랑가나발의 명령으로 링쿠아 계곡에 있는 카티라이에 또 푸카라를 건설했고 이에 사라비아는 즉시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계곡과 숲을 양쪽에 끼고 있는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미리 정찰한 메르카도는 이곳을 공격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라비아는 메르카도를 군사작전에 완전히 배제하고 감보아에게 공격을 지시하였습니다. 1569년 1월 7일 감보아는 220명의 스페인군과 600명의 야나코나를 이끌고 숲에 둘러싸인 카티라이 요새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랑가나발은 철저하게 요새 안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공격하도록 명령했고 경사면과 벽, 시야라는 3중의 불리함을 아는 스페인군은 매우 비효율적인 싸움 끝에 잠시 퇴각했습니다. 잠시 후 스페인군이 다시 공세를 취했고 다시 스페인군의 상황이 불리해질 때쯤 랑가나발은 마푸체군에게 요새 밖으로 돌격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체력이 소진된 스페인군은 완벽하게 패퇴하였습니다. 카티라이 전투로 무려 88명의 스페인군이 사망하였으며 이는 라우타로가 있던 시기 이후 마푸체 최대의 승리였습니다. 이 전투로 스페인은 전방에 있는 도시들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고 그들은 아라우코와 카네테 도시를 버리고 콘셉시온까지 가는 배를 타고 탈출하였습니다. 배의 공간 때문에 수백 마리의 말과 강철 무기들을 싣지 못했고 이 말과 무기들은 고스란히 마푸체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라비아는 페루 식민지 총독부에 지원 요청을 보냈고 곧 페루에서 아벤다노가 이끄는 100명의 스페인 군인이 앙골에 도착했습니다. 아벤다노의 군대는 상황의 위급함 때문에 급조된 군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베테랑 병사들이 아닌 강제 징집병이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카티라의 전투의 승리에 고무된 마푸체에 전사들이 속속히 합류하기 시작하자 스페인은 늦기 전에 그들을 격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벤다노가 이끄는 160명의 스페인군은 포렌으로 나아가 강과 협곡으로 보호될 수 있는 지형에서 야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임자인 멘도사만큼 주도 면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습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았고 1571년 1월 28일 밤 파일라카르가 이끄는 1500명의 마푸체군이 스페인군에 기습 공격을 벌였습니다. 뒤늦게 일어난 스페인군은 이전과 전혀 다른 군대를 만났습니다. 마푸체는 카티라이 전투에서 획득한 철제 무기와 철제 갑옷으로 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격하는 상대는 다름 아닌 120명의 마푸체 역사상 최초의 기병대였습니다.